흔히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설명한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저런 설명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분히 쓰면서 보냈던가요? 우리는 여기서 멈춰 하나의 질문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어떤 질문, 당신은 오늘 어디서 눈을 감습니까? 예전부터 이곳은 떠날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역의 운명처럼 이곳 또한 여느 역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의 목소리보다 떠나는 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공간. 이 이야기는 이곳을 거쳐온, 거쳐간, 그리고 이곳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곳의 이름과 맛집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익숙한 풍경들 속에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차가 되겠네요. 조치원에 온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조치원에 온 지 6년 차? 친구들이랑 같이 좀 한 밤 9시 정도에 OT 하기 전에 여기를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조치원역 앞에 깜깜했더라고요. 뭐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천안역을 지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풍경이 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좀 솔직히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적막하고 그러면서도 또 폐쇄적인 느낌도 있었고. 다양한 걸 배우고 체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아직 인프라 형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문화시설이나 뭐 상업시설이 부족한 게 있겠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서울이나 뭐 대도시라고 하면 이제 기분 전환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뭐 만약에 서울이라면 한강 가가지고 푸드트럭에서 저녁을 한번 사 먹어보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뭐 그냥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영화관, 뭐 카페, 아니면 뭐 전시 이런 것들, 네, 예술 쪽으로는 아예 없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고향이 공장 근처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만 가면은 비염이 되게 심해지는데 여기는 주변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여기만 왔다 하면 진짜 마술처럼 비염이 사라졌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라고 하면 뭐 그냥 뭐 언제든 북적거리잖아요. 아침에도 북적거리고 점심에도 북적거리고 뭐 저녁 새벽에도 항상 북적거리니까 사람에 치여 사는 게 좀 이제 일상이었는데,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사람이 없는 데서는 좀 처음 살아봐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정신없지가 않고 되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또 여유가 있어요. 있다 보면 조치원만의 여유? 느긋함? 제가 취업하고 싶은 곳이 아무래도 조치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아쉽지만 조치원을 떠나게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조치원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좀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만큼 변했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 떠나더라도 마치 연어처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학교도 재밌게 다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았던 기억들이 전부 이제 학교나 아니면 동아리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조치원이라는 도시나 이곳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좋았던 그런 기회는 별로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치원이라는 공간에 그렇게 큰 애착이 없고, 떠난다면 뭐 그냥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착을 했으니까 여기서 아기도 낳게 되고 남편이 여기서 일하고 뭐 그러니까 남는 거지, 뭐 조치원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남는 거보다는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조치원이 그냥 저의 터전이 됐기 때문에 남는 거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어쩌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풍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하나의 형태가 아닌 잔상들로만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보다는 그들의 분주한 발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새들이 빽빽하게 모여든다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참 많은 새들이 오갑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던가요?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눈에는 유독 사람들의 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이곳은 그들에겐 고향이니까요. 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조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그 편의시설이 있는 곳보다 더 편안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곳과 비교될 정도로 편의시설이나 놀이시설, 심지어 체인점도 별로 없고 올리브영도 없고, 제가 초등학교 때는 브랜드 치킨도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그냥 치킨 먹고 하면서 TV 광고나 다른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 조치원 정말 아무것도 없다 놀림을 받기도 하였고, 그걸 인정해서 다른 지역에 일부러 놀러 가기도 하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다. 처음 조치원에서는 고등학교가 남중, 여중, 여고, 남고 이렇게 4개밖에 없어서 진학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의 학교는 그곳 말고는 없고 더 나가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적으니까 더 든든해지고 남중, 남고 똑같이 나오니까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5년 이상 더 알게 되고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챙겨주게 되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더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토박이로 살고 있는 저한테 제가 알지 못했던 조치원의 장점과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단점들을 알게 해주어서 제가 더욱더 조치원을 알게 되어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치원 알고 보면은 정말 좋은 게 많고 발전 가능성이 느껴지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고 불편한 것만 보고 해서 이 지역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해서 타지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지역에 와서 학생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껴서 이 조치원에는 정이 정말 많고 부족한 건 있지만 이 부족한 게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구나, 이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구나, 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 소재가 많이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향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고향은 쉽게 제 이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문득 나고 자란 곳이 아닌 공간을 고향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만큼을 우리는 이미 주고 왔으니까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다지만 이곳을 떠난 사람들의 자취를 그대로 기억하는 일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는 조치원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들에게 조치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2017년도 2월까지 조치원에 거주했던 5년, 4년, 5년 정도 살았습니다. 네, 2011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계속 조치원에 있다가 13년도 1학기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09년도까지 그때까지 계속 조치원에 있었으니까 4학년 다니는 동안 딱 한 학기 제외하고 다 통학을 했거든요. 근데 조치원역이 그때까지만 해도 뭐 셔틀버스라던가 아니면 학교까지 가는 교통편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조치원에서 딴 곳으로 가려고 해도 이거는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정말 딱 고인물이라는 말이 맞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차편이 저는 KTX를 타고 돌아가는데 무궁화열차 타고 또 KTX 환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불편했고, 또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했던 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데. 계절, 날씨, 이게 조금 살기에 불편했던 점, 특히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평지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길이 너무 많아서 막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내리막길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일단 불편했고, 또 하나 불편했던 건 식생활. 그 당시에는 좀 식당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방학을 하면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서 좀 편의점에서 뭐 라면 사 먹거나 도시락 사 먹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조치원 갔을 때는 영화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전까지 영화를 보러 갔어야 됐던 게 조금 불편했죠. 작지만 단단한 느낌? 끼리끼리 모인 느낌?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늦게 유입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 아마 그게 조치원의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저는 사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치열한 곳에 살던 사람들도 좀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제가 사는 지금 울산보다는 아무래도 조치원이 서울로 다니기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서 덕분에 서울로 많이 놀러 다닐 수 있었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했던 생활들, 그런 것들이 아직도 되게 깊게 남아있을 정도로 좋았던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제가 20살 때부터 21살, 22살 때까지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도 많았지만 동시에 꿈도 많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막 힘들게 하면서도 즐겁게 막 생활할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신봉초가 있었는데 밤에 방송국 일을 하다가 신봉초 가가지고 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별이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별이 잘 보여가지고 하늘에 별이 많이 보였던 거. 제일 많은 추억을 쌓았고 별의별 재밌는 일도 진짜 많았고 그냥 고립된 환경이다 보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끼리 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 관계도 제일 깊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 몇 번 일이 있어서 가거나 하면은 좀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고, 이제 세종이 됐잖아요, 조치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세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조금 더 한 번 귀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조치원에 있었을 때는 우리 다 조치원이 늪이라고 그러잖아요. 늪이라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 대학교 시절의 추억이 다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립고, 그리고 야식이 조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맛이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자꾸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습니다. 잠시 정착해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제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거기서 아예 눌러 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그네처럼 그냥 정착하다가 떠날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어떤 지역?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가보고도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숙사에 12시에 맞춰서 달려가던 그런 장면들도 생각나고 애들이랑 다 같이 김피탕 먹었던 거, 그런 즐거운 기억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예쁜 기억들, 그리고 좀 힘들었던 기억들도 미화가 돼가지고 저한테 남아있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세종시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막 세종시에 대한 얘기하고 조치원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조치원 가고 싶다. 다시 그러니까 거기 살고 싶은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때문에 뭐 살고 싶다는 마음은 크게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조치원 살 때 그 여유로웠던 거? 그러니까 뭐 서울처럼 막 사람들한테 치여 사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 가끔 생각나고. 변한 듯 안 변했고 그냥 달라진 듯 안 달라졌다? 분명히 학교를 갔을 때 내가 봤던 허벌판이
저렇게 좋은 건물이 다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낙후된 시설이었나 싶었던 곳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아마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그냥 마음의 고향이라는 곳. 그리고 그냥 떠나고 싶지 않은데 한 2주만 휴가 내고 여기서 그냥 해와라 내워라 푹 지내고 싶은데, 근데 또 웃긴 몸이다 보니까 분명히 떠나야 될 것 같다는 거. 뭔가 희비가 많이 교차한 동네예요.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도 제각기 다른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서로 출발점도, 목적지도, 도착지도 다 다릅니다. 대면대면한 관계로 서로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인사를 했고 조치원의 이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조금은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치원에 와보니 어떠세요? 이제 조치원 온 지는 1년? 1년 하고도 이제 4개월이 된 것 같네요. 한 1년 하고 조금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치원에 온 지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조치원역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이게 80년대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약간 시골 느낌이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고 캠퍼스 낭만에 부풀어서 처음 조치원에 왔었죠. 봄이면 소똥 냄새가 나고 겨울이면 또 엄청 춥고 해서 약간 시골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던 캠퍼스 낭만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길도 안 좋고 이제 건물들도 다 없어가지고 조금 여기는 조금 공기가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 기대를 안 하고 왔었거든요. 조치원이라는 곳을 몰랐고 또 읍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커서 놀랐고, 그다음에 역에도,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역에도 뭐가 꽤 많이 있고 이래서 막 실망하거나 그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치원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가 2개나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다니는. 저는 그래서 뭔가 그 대학생들이 즐길 만한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리 대외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어쨌든 지금 청춘조치원이라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뭔가 저도 거기에 한번 해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거?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많아서 되게 개성들이 넘치는 카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카페들을 많이 가봐서 그런 개성들을 좀 많이 배우고 느꼈으면 합니다. 사회봉사 같은 거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에서 벽화말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위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체육이나 공부 말고 뭐 음악, 뭐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냥 뭐 컴퓨터를 배운다거나 이런 거 좀 학교 이외의 걸 하고 싶어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엄마랑 아빠 두 분은 조치원에 계속 있으시고 저는 춘천에서 이제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로 왔는데 딱 조치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 또 마침 가족이 이사를 한다 그래서 전주로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은 전주로 다시 이사를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조치원으로 돌아온 상황이죠,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것들이 당연해졌습니다. 이곳을 집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과 이들을 이웃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곳 조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곳을 그리워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고향이라는 말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둥지였으면 합니다. 철새들의 이야기도 머물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 순간들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해주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낙서 한 줄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기, 누구, 왔다감, 그리고